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매가 오픈되어 표 튀기는 전쟁도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영화 예매 많이들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예매를 영 좋지 않은 곳에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영화제 한반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이제부터 온라인 예매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매를 못한다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매진되었다 그 말인가? 매진이라니? 아니 매진이라니? 네 눈물 좀 닦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 팬들에게는 한 해 가장 기대되는 축제이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제라서 상영하는 영화가 어렵진 않을까? 미안하면 보기도 힘들다는데 부산은 처음인데 상영관 어떻게 찾지? 영화 안 볼 때는 뭐하고 지내나 등등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더욱 재밌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우선순위는 바로 영화. 그러나 처음 영화제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오직 영화만 본다는 것입니다. 영화제는 영화 플러스 축제. 부산국제영화제는 더더욱 국내 최대의 영화 축제라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센텀시티의 영화의 전당과 해운대에 있는 비프빌리지를 이용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먼저 거장들의 영화 인생을 들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하며 진행되는 오픈 토크. 영화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담담. 영화제 하대작들과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는 야외 무대 인사. 올해는 이병헌, 손예진, 윤여정신 등 한국 최고의 영화배우와 함께하는 토크 시간과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가 전하는 영화 이야기. 그리고 블리드 포디스로 한국에 처음 내한하는 마일즈 텔러와 에론 아크하트 등을 영화의 전당과 해운대 비프빌리지에서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 행사는 모두 무료이니 부담없이 즐기세요. 다음 영화까지 시간이 남거나 스크린 밖에서의 영화제의 열기를 느끼고 싶다면 이들 행사를 꼭 체크하세요. 영화만큼 재밌습니다. 20일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센텀시티와 해운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CGV 센텀, 롯데시네마 센텀, 소양 아트홀 등등 상영관 대부분이 부산 센텀시티에 있는데요. 이에 해운대에 있는 메가박스 해운대 상영관과 비프빌리지에 가는 분들을 위해 셔틀버스가 상시 운행됩니다. 배차 시간도 많고 이동 시간도 짧아요. 안 막히면 한 10분 만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단 어디까지나 평일 오후 한정. 영화제에서 가장 많은 관객들이 찾는 주말에는 센텀과 해운대 사이가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늦게 도착하거나 도로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말에 넉넉하게 출발해도 도로 상황 때문에 상영시간 정시에 도착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에 가급적 주말 공휴일에는 아주 넉넉하게 셔틀버스를 타시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면 지하철을 추천합니다. 센텀시티역에서 해운대역까지는 고작 3정거장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또한 해운대에 있는 메가박스 해운대와 해운대역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의 CGV나 롯데시네마의 센텀시티역도 비교적 가깝고요. 단 영화의 전당과 소양 아트홀은 어느정도 도보로 걸어와야 하니 주말에는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었죠. 인기작들은 단 몇 분, 아니 몇 초 만에 매진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인들 중에서는 표를 구하지 못해 눈물을 상쾌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은 영화를 이제 우리는 못 보는 건가요? 꼭 그렇게 다 매진되어야만 속이 시원해. 이게 아니! 있어! 온라인 예매가 매진되었지 영화 전체가 매진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온라인 예매에 실패하신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찬스, 역전 판매 찬스가 있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당일 대부분 간에 좌석의 20에서 30%를 현장에서 판매합니다. 생각보다는 좀 작죠. 하지만 좌석수로 생각하면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즉 좌석이 넓은 상영가일수록 현장 예매표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0석 규모를 자랑하는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은 현장에서 약 1,000장, 800석의 하늘영 극장은 현장에서 약 200장, 소양 아트홀도 1,000석 규모의 현장에서는 약 200석 이상, CGV 센텀 스타리온 같은 많은 좌석을 가진 영화관 또한 많은 현장 좌석이 있겠죠. 다시 말해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들이 혹시 대형 좌석을 가진 영화관이라면 한번 노려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티켓 카탈로그의 상영관을 잘 파악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의외의 역전 현장 예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현장 발권을 노려 많이 힘들겠지만 주중에는 의외로 현장에서 인기 영화들의 좌석이 남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영화제에서 스타를 만나고 싶다. 어디가 좋은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지지 아니죠. 집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해당 영화의 주연 감독님이 직접 영화관에서 만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대부분은 집이
해당 작품들의 감독, 배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간은 단순히 무대 인사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도 넘게 게스트와 관객들의 질의응답이 오가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왕이면 같은 가격의 영화를 본다면 GB를 노리는 것이 필수. 혹시나 현장에서 예매할 경우 딱히 보고 싶은 작품이 없다면 상영표 책자에 GB 마크를 확인하세요. 영화도 보고 상영 뒤 감독과 배우에게 직접 듣는 영화 해설은 영화제의 재미를 더욱 업그레이드 해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GB 같은 경우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부문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신인 감독과 배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패기 속에 더 긴 이야기와 진솔한 GB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영화제가 끝난 뒤 더 유명 스타와 감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들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세요? 참고로 저는 영화제 때 소셜 포비아의 GB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인 배우였던 변요한 씨, 유준열 씨의 열정 어린 모습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누군가 저에게 추천작을 물으신다면 닥치고 오픈시네마 고고싱! 오픈시네마 프로그램은 영화제 기간 중 매일 밤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야외에서 영화를 본다는 낭만과 함께 영화제 작품은 왠지 어렵다는 편견을 한방에 깨부수는 영화제 초청작 중 가장 대중적이고 오락성이 높은 작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 상영장 대부분 무대 인사가 있으며 무엇보다 영화제에서 가장 넓은 좌석을 자랑하는 야외 극장에서 상영하기에 현장 예매가 다른 작품보다 넉넉해 지인들과 같이 보기도 좋습니다. 올해 오픈시네마 역시 국가의 탄생, 신 고질라, 카페 식스 등 이미 자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거둔 블록버스터나 대중성 높은 드라마, 화제작 등이 선보여 연인, 지인, 가족들과 함께 부담없이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20일의 부산국제영화제를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재밌게 즐기는 팁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저거의 작은 가이드가 영화제에 처음 오시거나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 되길 바라며 20일의 부산국제영화제 재밌게 보내세요. 그런데 정작 소개하는 저는 뭐 하냐고요? 지금 보러 갑니다.